2.5절의 제목은 디오판투스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c입니다. 디오판투스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디오판투스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방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오판투스 방정식이라는 것은 정수근을 찾는 방정식, 미지수가 정수인 그런 방정식을 디오판투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x3승 더하기 y3승이 z3승이 되는 그런 자연수 xy를 찾아라, 이런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요. 여기 이거를 자연수로 한정시킨 이유는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게 0이면 x 놓으면 근이 존재하죠. 그런 트리비언,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요거를 양의 정수만으로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를 찾아라 이런 게 바로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를 만족하는 이 자연수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이게 3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가 n인데 n이 3 이상이면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근 xyz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이고, 그거를 1994년인가요? 앤드루 와일스에 의해서 증명된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수 혹은 자연수에 한정해서 방정식을 푸는 거를 디오판투스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오판투스 방정식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수론을 공부하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디오판투스 방정식을 푸는 게. 그런데 일반적으로 디오판투스 방정식을 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룰 수는 없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요 가장 간단한 형태, A하고 B하고 C가 주어진 어떤 정수고요. XY를 정수근 XY를 찾는 게 요 디오판투스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C, 요거에 우리가 한정지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를 좌표 평면에 그리면 어떤 직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리니어 디오판틴 이퀘이션,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여서 풀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 xy가 정수이다 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xy를 모두 찾는 그런 방법을 2.5절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해법이 이 정리 2.9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죠. 세 정수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 이 A, B의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디오판투스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C를 만족하는 정수 XY를 찾는 방정식이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요 최대 공약수, 요 미지수 앞에 붙은 두 개수의 최대 공약수가 요 상수항 C를 나누는 것입니다. A번에서는요, 이 두 디오판투스 방정식이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을 알아봤고요. 요 B번에서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해서 여기 해가 존재한다고 해보죠. 그래서 어떤 x0, y0, 여기 x0, y0를 넣었더니 여기에 근이 된다고 해보죠. 물론 이거는 정수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강좌에서는 이거 해라고 하면은
항상 정수해를 말하는 것으로 약속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정수의 x0, y0가 요걸 만족해서 그런 게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의 일반해, 예, 모든 해를 구하는 방법이 주어졌는데요. 모든 해는 다 이런 형태입니다. 예, 우리 특별한 한 해의 이 한 쌍을 알고 있을 때 일반의 x는 x0 플러스 d분의 bt, 그리고 그때 y는 y0 마이너스 d분의 at. 여기서 t는 임의의 정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특별한 해라면 모든 해는 이런 형태여야 됩니다. 어떤 적당한 t에 대해서요. 또 역으로 임의의 t에 대해서 이거는 항상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제 이 정리 2.9의 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A번의 증명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 먼저 요 AB, X하고 Y의 계수인 AB는 모두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0이면 이게 0이 되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모두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A, B가 모두 0이라면 뭐 이게 0일 때만 해가 존재할 거고 그때 XY는 임의의 정수 XY가 다 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너무 쉽고 또 이 중에 하나가 0이라면 이게 그 중에 하나 뭐 이게 0이라면요. 이거는 0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 이게 이거를 나누는 경우죠. 그런 어느 하나라도 0이 되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는 증명은 자명한 경우는 생략하고요. 여기 계수 A, B가 모두 어느 것도 0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정리 2.9의 증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향을 보죠. 이게 해가 존재한다면 요 D는 C를 나눈다. 자, 해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정수 x0, y0를 여기에 대입했더니 그게 C가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요 2.3절에서 배운 정리 2.3의 따름 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자, 주어진 AB에 대해서 AX 플러스 BY인데 XY가 모든 정수를 돌아다니면서 이 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거는 뭐하고 같다고 그랬냐면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의 배수들의 집합하고 같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요 값은 여기에 하나의 원소겠죠. x0, y0가 정수니까요. 여기에 하나의 원소인인데 그거는 최대 공약수 D의 배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최대 공약수 D의 배수가 될 테니까 이 C는 D로 나눠 떨어지죠. D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D가 C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증명이 됐고요. 이제 반대 방향의 증명을 해보죠. 이쪽 방향이요. D가 C를 나눈다면 이렇게 C는 D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C를 D 곱하기 M, 적당한 정수 M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정리 2.3을 적용하면요. 자, 이 최대 공약수 D가 있을 때 AX 플러스 BY가 요 최대 공약수가 되게 하는 그런 정수 XY가 존재한다 라는 게 정리 2.3이었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리라고 또 대학교 이상의 더 심화된 정수론을 배울 수 있는 이유가 요 정리 2.3 때문이라고 그랬었죠. 그거를 적용해서 요 등식을 만족하는 AX0 플러스 BY0가 되는 그런 X0, Y0가 존재할 겁니다. 이런 X0, Y0가 존재할 겁니다.
정리 2.3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할 텐데, 자, 우리 요 방정식에 이제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야 되죠. 요 성립하는 이 등식의 양변에 요 m을 곱해 주겠습니다. 예, 곱해 주면 요런 등식이 얻어지죠. 그럼 여기에 ax0m 더하기 by0m은 dm일 텐데요. 이 dm이 바로 c가 되죠. 자, 그래서 a의 요거 곱한 거 더하기 b의 요거 곱한 게 c가 됐습니다. 그럼 m도 정수고 뭐 이것도 다 정수니까 요게 하나의 정수가 됐죠. 그래서 이 요거를 x로 놓고 요 방정식에 요거를 y로 놨을 때 그게 요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따라서 x0 곱하기 m, y0 곱하기 m이 이 주어진 선형 디오판토스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번의 증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B번 증명을 해보죠. 좀 전에 A의 조건, 그러니까 요 최대 공약수 D가 C를 나눠서 이게 근이 존재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중에 아무 근 하나, 요 x0, y0가 있다고 했을 때 요 방정식의 임의의 정수근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x0 플러스 d분의 bt 또 y는 y0 마이너스 d분의 at t가 임의의 정수고요.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게 B번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이 방정식의 해라면은 그거는 그 xy는 이런 형태여야 된다 라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어떤 것도 성립하냐면 임의의 정수 t에 대해서 이런 형태는 언제나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라는 건데요. 우리 쉬운 방향부터 먼저 증명을 해보죠. 여기서 우리의 D는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이니까 특별히 공약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D분의 B나 D분의 A 모두 정수입니다. 먼저 쉬운 방향부터 먼저 증명을 해보죠. 이러한 형태는 언제나 이게 해가 된다. 요 방정식에. 자,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게 어렵지 요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쉽죠. 왜냐하면은 그거를 대입했을 때 요 등호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임의의 정수 t에 대해서 요게 해가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 x, y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ax0가 여기 나왔고요. by0가 여기 나왔고 또 요거 이렇게 곱한 거는 d분의 abt 또 요거 이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d분의 abt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하기 빼기 해서 이게 상쇄되고요. 요거는 요게 나오죠. ax0 플러스 by0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요것에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로를 붙이면 x0, y0는 c가 됩니다. 따라서 요 x, y 자리에 요거를 대입했더니 c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두 xy는 x0 플러스 d분의 bt하고 y0 마이너스 d분의 at는 이 주어진 방정식의 해, 정수해가 됩니다. 이제 반대 방향을 증명해 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해는 항상 이러한 형태다. 뭐 어떤 적당한 정수 t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보여보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 요 방정식의 또 다른 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적절한 t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표시된다 라는 거를 보이겠습니다. 보여보죠. 자, 우리
가정에서 D를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A는 D 곱하기 R, B는 D 곱하기 S 이렇게 어떤 최대 공약수의 곱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RS를 우리 뽑아보죠. 이렇게 A는 DR, B는 DS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R과 S는 서로소가 됩니다. 우리 2.4절의 첫 번째 다른 정리에 의해서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렇게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D라면 요 D를 나눈 D분의 A하고 D분의 B가 서로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라면 요 D분의 A가 R이죠. 또 D분의 B가 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R하고 S가 서로소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요. 이미 우리가 주어진 알고 있는 해가 있죠. x0, y0. 그래서 ax0 더하기 by0는 이렇게 c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가정하기를 x', y'도 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ax' 더하기 by'도 이렇게 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게 성립할 겁니다. 같은 값일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또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가 이런 등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a의 x' x0 이걸 얻고요.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b의 y0 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a의 dr을 넣겠습니다. 또 요 b의 ds를 넣겠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있는 d가 소거 되죠. 이렇게 r의 x' x0는 s의 y0 y'이 얻어집니다. a의 dr을 대입하고 b의 ds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d가 없어져서 이런 등식을 얻게 됩니다. 요거를 나중에 쓰기 위해서 1번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 등호로부터 요 숫자가 r로 나눠지죠. 그런데 이게 같은 값이니까 요 숫자도 r로 나눠질 겁니다. 따라서 r이 s 곱하기 y0 y'을 나누게 되죠. 또 우리 여기서 r과 s는 서로소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리 2.5 우리가 유클리드 레마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a가 이런 값이 어떤 곱한 값을 나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소예요. 이렇게. 그러면 a가 c를 나눈다 라는 게 정리 2.5 유클리드 레마였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여기에서 이거를 a로 놓고 요거를 b로 놓으면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라고 한다면요. 요 a가 b 곱하기 c를 나누는데 a하고 b가 서로소가 되죠. 그럼 정리 2.5에 의해서 요 a는 c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r이 y0 y'을 나누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의에 의해서 y0 y''이 r 곱하기 어떤 정수 t가 된다는 얘기겠죠. 어떤 적당한 정수 t. 그러니까 y0 y''은 r의 배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r이 어떤 값이냐면 d분의 a죠. 이렇게 얻어질 겁니다. 적당한 정수 t에 대해서요. 그러면 y''을 이쪽으로 넘기고 d분의 at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y''이 y0 d분의 at 라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이런 형태라는 걸 우리가 얻었죠. 이번에는 x''을 구하기 위해서요. 요 2번식을 요 1번식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y0 y''이 rt잖아요. 그럼 요게 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곱하기 x' x0는 srt가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R은 0이 아니니까 지워지고요. 따라서 X 프라임 마이너스 X0가 ST죠. 그런데 S가 뭐냐면 D분의 B입니다. 그래서 X 프라임 마이너스 X0는 D분의 B태가 되죠. 그래서 X0를 이쪽으로 넘기면요. X 프라임은 요 아까 이 T, 이 T에 대해서 X0 플러스 D분의 BT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형태죠. 예. 그래서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또 다른 해가 있다면 그거는 항상 어떤 적당한 정수 t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죠. 172x 더하기 20y가 1000이 되는 그런 자연수 xy를 모두 찾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정리 2.9를 배울 텐데 적용할 텐데요. 정리 2.9에서는 정수가 되는 xy, 정수군을 모두 찾는 거였는데 우리 예제 2.4는 자연수를 모두 찾아라 하는 걸로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예제 풀이에도 이 정리 2.9를 사용합니다. 자, 먼저 요게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이 자연수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게 정수인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수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 2.9에 A를 적용하면요. 이게 172가 A고 20이 B고 1000이 C인 그런 경우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가 요 1000을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최대 공약수를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해 보면 이렇게 4가 나옵니다. 그냥 요거의 최대 공약수만 구하는 거라면 우리 뭐 초등학교부터 했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요 디오판투스 방정식을 푸는 데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이 최대 공약수를 구해 놓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클리드 호재법,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172와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배운 대로요. 여기 172, 20 이렇게 쓰고 그러면 172 안에 20이 최대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은 8개 들어갑니다. 그러면 28, 16, 0, 160이 되고요. 요거를 빼줬죠. 이렇게 빼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거가 이대로 내려오고요. 그러면 요 값은 12는 20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20보다는 이렇게 작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20을 1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12가 최대 하나 들어가 있어서 12가 되고요. 여기 8 됐고 요거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더 커지겠죠. 그러면 12를 8로 나누면 1 되고 그래서 나머지가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려오면요. 8을 4로 나누면 2로 이렇게 딱 나눠 떨어지죠. 그랬을 때 이 마지막 나눠 떨어지게 하는 이 나머지가 이렇게 최대 공약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72와 20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군 XY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최대 공약수가 요게 나오는 이 상수항 C를 나누는 거였죠. 그런데 이 4가 1000을 나눕니다. 4 곱하기 250 하면은 1000이 되죠. 그래서 이 주어진 이 방정식은 정수해가 존재합니다. 정수해가 존재하죠. 그러면요. 그 정수해를 한번 찾아보죠.
자, 정수해를 찾기 위해서 먼저 172x 더하기 20y가 이 최대 공약수가 되게 하는 게 존재한다. 그게 정리 2.3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이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썼던 요 식을 씀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를 구해보죠. 정리 2.3에 의해서 여기에 어떤 정수, 여기 어떤 정수를 대입하면 최대 공약수 D가 되게 하는 그런 정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값을 우리 유클리드 호재법을 이용해서 구했었죠. 지난 2.4절에서 그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했던 요 나눈 작업을 쭉 이렇게 써내려갔죠. 172를 20으로 나눴더니 그때 몫이 8이었고 나머지가 10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작업은 20을 12로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8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11을 8로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고요. 그 다음에 8을 4로 나눴더니 그때 몫이 2로 딱 나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요 최대 공약수가 나온 이 등식을 이렇게 거꾸로 적용해서 우리가 얻어냈죠. 4는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12 빼기 1 곱하기 8입니다.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이 등식을 얻었고요. 그럼 다음에 요 8은 요걸 요쪽으로 넘기면요. 8 대신 요만큼을 대입할 수 있죠. 20 빼기 1 곱하기 12 하면은 자, 요거 이렇게 전개해 주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2가 두 개가 있고요. 요거 전개해 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요식까지 우리가 적용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식을 적용하면요. 이 12 대신에 요걸 요쪽으로 넘긴 식 요만큼을 대입해 주면요. 이거는 2 곱하기 요만큼 빼기 1 곱하기 2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거 전개해 주면 2 곱하기 172가 나오고요. 요거 전개해 주면 마이너스 16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서 마이너스 17 곱하기 2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는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요 자리에는 2가 들어가면 되고요. 요 자리에는 마이너스 17이 들어가면 요 최대 공약수 4가 나오게 하는 이 등식을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4가 1000을 나누잖아요. 1000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자리를 10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양변에 몇을 곱해주면 이게 1000이 되죠. 250을 곱해주면 요 자리가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50을 곱해준 게 이거죠. 이렇게 해주면 요게 4 곱하기 250에서 1000이 되죠. 따라서 요 2 곱하기 250 하고 마이너스 17 곱하기 250 이게 요 등식을 만족하는 특별한 한 정수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2.9에서 이 x0 특별한 한 해가 2 곱하기 250 그러니까 500이죠. 또 특별한 한 해 그때 y0가 마이너스 17 곱하기 250입니다. 그래서 x0는 500이고요. 요 값은 계산기를 잠깐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볼 때는 계산기를 쓸 수 없습니다. 여기 17에다가 250을 곱해주면요. 4250이네요. 따라서 요 값은 마이너스 4250입니다. 그래서 정리 2.9에 x0에 500 넣고 y0에 마이너스 4250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는 b가 20이고요. a는 172이고 d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정수해 정수해는요. x는
500 x0 플러스 t 4분의 20t, 그러니까 500 플러스 5t고요. 일반적인 정수의 y는 y0, 그러니까 마이너스 4250 빼기 d분의 at 4분의 172t 하면 172를 4로 나누면요 43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250 마이너스 43t. 자, 임의의 t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군 일반해, 정수 일반해는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에서는 그 중에서 x, y 모두 양의 정수, 자연수인 경우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00 플러스 5t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4250 마이너스 43t도 0보다 커야 되네요. 그러면 요거 요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00이고 5로 나눠주면 t는 마이너스 100보다는 이렇게 커야 될 겁니다. 또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되죠. 이게 둘 다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넘겨보면 4200, 요거를 넘겨야 되네요. 요거를 넘기면 43t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250을 43으로 나누면 또 계산기를 써보죠. 4250을요. 여러분은 시험 볼 때는 계산기 못 써요. 43으로 나누면 98.837이니까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98.837 뭐 요거보다는 더 작게 되겠네요. 예, 이렇게 넘어가면 43t가 되고 43을 넘어가면은 나눠주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합니다. 우리의 t는 이렇게 정수인데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98점 이거면은 이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요거겠죠. 예.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가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99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는 이렇게 마이너스 99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99를 대입하면 t 자리에 마이너스 99를 대입해서 요거를 계산해 보면요. 먼저 99 곱하기 5가 495네요. 그래서 이거를 메모리 해놓고 500에서 아까 기억해놓은 이거를 빼주면 아이고 잘못했. 자, 여기 아까 저장이 됐고요. 500에서 빼기 아까 저장해 놓은 거를 빼주면 x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x는 5가 됐고요. 이번에는 y를 구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에 마이너스 99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고 아까 메모리 시켜놓은 거를 지우고요. 43에다가 곱하기 99 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네요. 이것도 메모리 시켜 놓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요만큼이 하면은 99 마이너스 99에 마이너스 43 하니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그 메모리 시켜 놓은 그 값에다가 빼기 4000 요 값을 해야 되죠. 4250을 해주면 7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산기 써서 하지 말고 손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t에 마이너스 99를 대입하면 y는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x는 5, y는 7, 요 한 쌍만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풀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 연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런 형태의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 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런 주어진 게 있으면 요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이왕이면 이렇게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이 최대 공약수가 요 상수항, 요 C를 나누는지 먼저 체크해서 안 나눈다면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풀이가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나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요게 어떤 최대 공약수가 되는 요거를 먼저 찾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원래 이 상수항이 되게 하는 적당한 수를 곱해야 되죠. 적당한 수를 곱해서 요 원래의 C가 나오게 하는 요게 최대 공약수고 요게 C인데 요 최대 공약수가 이거를 나누니까 적당한 수를 곱하면 이 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식의 양변에 정수를 곱해서 요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한 거에다가 그 수를 곱해줘서 우리 요 주어진 이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특별한 한 쌍의 해를 이렇게 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정리 2.9에 B를 적용해서 이렇게 일반해를 구해 나가면 될 겁니다. 연수 문제 꼭 풀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2.5절 수업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